사람들은 예지몽이 나타내는 결과물에 대해 실제보다 가대 해석하고 가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지몽은 무척 신묘한 것이고 이것이 보여주는 미래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지몽의 형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지몽을 종종 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꿈이라는 것 자체를 1년에 몇 번 꿀까 말까 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지몽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형태의 예지몽을 꾸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명확한 형태의 예지몽을 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소 모호한 형태의 예지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지몽에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혁삼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단 꿈풀이 요청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질문에는 예지몽이 보여주는 미래에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동영상을 만들 정도의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지몽의 성격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째로 예지몽은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아침에 꾸었던 모든 꿈이 항상 언제나 예지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꿈은 기억이 며칠 정도는 지속하기도 하지만 결국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꿈에서 깨자마자 거의 바로 잊어버리는 꿈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올렸던 개꿈의 조건에 관한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잊히는 꿈은 개꿈에 가깝습니다. 예지몽으로 보기 어렵죠. 쉽게 잊히면 그만큼 쉽게 잊힐 만한 일을 예고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예지몽이라고 해서 언제나 선명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예지몽을 다룰 때에는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생동감 있고 컬러풀한 생생한 느낌의 꿈 장면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TV 드라마나 영화 속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 내가 있는 현실처럼 천연색으로 화려하게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예지몽은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꿈속에 나온 장면 대부분은 흑백 영상처럼 나올 때가 많으며 그마저도 이게 흑백인지 컬러인지 그런 개념조차 모호한 형태의 꿈을 꿀 때가 많습니다. 꿈에서 막 깨어난 직후에는 내가 이런 꿈을 꾸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수도 있지만 비교적 선명하게 꿈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을 때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꿈 내용 상당한 부분이 잊혀질 때가 많고요. 오롯이 예지몽이라 할 만한 꿈은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지몽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저 이혁삼명은 예지몽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로 아주 선명한 예지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주 현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미래의 상황을 그대로 예고하는 꿈을 말하죠. 말 그대로 진짜 예지몽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꿈을 해석할 때에는 일체의 상징적인 해석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꿈속에 나온 상황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벌어질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꿈풀이 방식은 예를 들어서 누가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 그 죽는 사람에 해당하는 일이 사안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요. 이빨이 빠지는 꿈을 예로 든다면 누군가 조직에서 이탈한다거나 이직을 하고 떠난다거나 혹은 내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일반적인 꿈풀이 방식이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나오는 예지몽의 경우 누군가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는 수가 있고요. 이빨이 빠졌다고 하면 정말로 그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게 이런 식의 선명한 예지몽에 해당하죠. 꿈을 꾸었던 내용 그대로 현실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식이죠. 두 번째로 상징성이 강한 예지몽이 있습니다. 꿈 내용이 나름 기억에도 오래 남고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기에 일단 꾸는 순간 바로 이것이 예지몽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고요. 하지만 꿈속 상황 일부 혹은 전체가 현실에서 일어나기에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꿈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처음 보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 꿈이라든가, 산속에서 버스를 타고 운전하는 꿈이라든가, 혹은 집 창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꿈, 이런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례로 든 꿈의 경우 꿈 내용 면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꿈을 꿨을 때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다거나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였는데 처음 보는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뭐랄까 이 강아지가 사람처럼 느껴졌다. 꿈속에 나온 강아지는 실제 현실 속의 어떤 강아지라기보다는 강아지의 느낌을 주는 미래에 만날 어떤 사람, 인연에 관한 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물론 산속에서도 버스를 운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운전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를 운전하는 꿈, 그것도 일반 도로 평지도 아니고 산속에서 버스를 모는 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실성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겠죠. 일반 도로에서 모는 것도 어려운데 숲을 사이를 헤치면서 차를 모는 꿈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등장한 버스는 내가 몸담은 조직이나 운영하는 사업체로 해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평지의 도로가 아닌 산속에서 숲을 헤치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행착오나 고생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되고요. 평지에서 달리는 길이라면 아무래도 그만큼 친숙하고 남들이 달릴 만한 여정이 되겠고요. 반대로 산속에 있는 도로는 남들이 쉽게 가지 않을 만한 길이 되니까 새로운 분야 혹은 생소한 분야에 내가 뛰어들 것을 예고하는 꿈 대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창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현실에서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문을 놔두고 굳이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문은 없고 창문만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심지어 감옥조차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잖아요. 쉽게 잘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요. 현실 세계에서 굳이 문을 놔두고 창문으로 밖을 나가는 경우라면 문이 고장이 났다거나 문 밖에서 누가 못 나가도록 감시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닌 거죠. 만약 방에서 문을 계속 찾다가 나가는 문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창문을 통해서 방이나 집 밖으로 나가는 꿈을 꿨다고 한다면 이 꿈에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 등장한 창문은 실제 현실 세계에 나타난 창문이랑 똑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꿈에서 등장한 집과 방이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꿈속 대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창문은 지금 몸담은 업종이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이나 방법이나 경로 이런 식으로 꿈해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꿈속의 요소 뒷면에 담긴 의미 위주로 해석하는 방식이 상징적인 꿈풀이가 되겠고요. 꿈의 유형에 따라서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지몽의 종류에 따라서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래를 좀처럼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유형의 예지몽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지몽에 해당할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산명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